자, 계속해서 이 연이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지수별로 좀 흐름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FOMC 회의가 비둘기파적이라는 데 해석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력하게 FOMC 회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입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S&P 500 지수는 0.99%, 나스닥 지수가 1.34% 오르면서 5,132.95포인트의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권을 유지했었고요. 장 초반보다 고점까지 올라서면서 이 부분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 쪽, 그러니까 유로존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18일, 19일에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22일에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 협상을 위한 협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IMF 쪽에서는 지금 그리스 리스크가 유로존 내에서 회복 노력이 있는 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시키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가 오르면서 뉴욕 증시 이 같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로존 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이슈보다는 FOMC 회의 효과를 조금 더 받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에 회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제 장에서는 사실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강과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비둘기파적이라는 해석이 조금 더 힘이 실렸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안도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었던 지표들도 대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느긋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면서 지수는 오름 시세를 이어갔고요. 1% 오르면서 18,115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입니다. 이날 전 섹터에 걸쳐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약보합권으로 소폭 밀리긴 했지만 FOMC 회의 효과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금값이 2% 넘게 오르면서 금광 섹터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2,121포인트 선 이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았었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 모두 흐름이 좋았었는데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신고가를 쓰면서 지수를 대표적으로 견인했습니다. 2000년 3월에 썼던 전고가를 5,132포인트 선이었는데요. 장중에 뚫어내면서 장중 고가는 5,145포인트 선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이보다 조금 밀리면서 5,132.95포인트의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어제 장보다 오늘 장에서 더 강력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FOMC 온기가 이틀째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뉴욕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외신 통해 살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날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consumer prices rise 0.4% in May.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3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0.5%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세부 항목들 살펴보면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휘발유 가격은 10.4% 급등하면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식료품 가격은 두 달째 변화가 없었고 임대료는 0.3%, 의료보험비는 0.2%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7%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토퍼 ISGS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품목들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CPI 지수가 올라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협상이 다시금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이에 대해서 EU가 이 그리스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나마 안도감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코노믹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Greece risk manageable if EU acts in tim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IMF는 유로존 경기 보고서에서 그리스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EU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 말을 하면서 안도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IMF는 최근 시작한 유럽중앙은행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그리스 위기의 영향력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IMF는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과 유로존의 구제금융펀드는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시장 전염 영향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IMF는 이 그리스를 둘러싼 리스크는 유로존 안에서 회복을 위한 결합된 노력이 있는 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유로존이 내부 결합과 관련된 이 의구심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간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유로그룹에서 협상 타결이 안 됐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오는 22일 사태 논의를 위해서 긴급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22일에 열릴 긴급 정상회의에서 사태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이 모두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모두 탄력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3M을 포함해서 트래블러스 그리고 IT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모두 상승에 동참을 했고요. 이 존슨앤존슨을 포함해서 월마트 모두 소매 판매 섹터도 상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은 3M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최대 보험사인 트래블러스가 1.6% 강세를 보였습니다. IT 종목이 모두 상승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약주인 머크사는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나는 모습이었었고요. 엔터 가운데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보시면요. 전 섹터가 좀 가볍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조금 힘이 부족했는데요. 약보합권으로 하락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가장 탄력이 좋았던 쪽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이날 1% 넘게 1.3% 가까이 오르면서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유틸리티와 소매 판매, 산업재 섹터가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IT 종목들이 굉장히 가뿐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를 이끌었던 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이 반도체 종목에 한해서는 증권사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입니다. 투자 분석가들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54달러 선까지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발표됐었던 실적이 좋았다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날 장에서 2.3%, 장중 고점이죠. 49달러 1센트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에 IT 종목 가운데서 시장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IT 기업 오라클인데요. 이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날 회계연도 4분기 주당 순이익 발표가 됐는데 62센트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갭 하락 출발하면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하지만 낙폭 적지 않았고요. 5% 가까이 밀리면서 42달러 74센트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좋았던 가운데 이날 성공적으로 뉴욕 증시에 대비한 종목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특징주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성공적으로 뉴욕 증시에 대비한 종목인데요. 이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업 피트비트가 공모가 대비 급등하면서 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Fitbit shares surge in market debu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피트비트는 공모가 $20에서 무려 52%나 오른 30.40달러로 뉴욕 증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결국 48.40% 급등한 29.69달러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번 IPO를 통해서 피트비트는 7억 3,2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고요. 또한 주주들에게 무려 3,660만 주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번 IPO는 이 미국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IPO로 기록되게 됐는데요. 피트비트는 특히 스마트워치계의 1인자로 그동안 급속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매출은 지난 3년간 매년 2배 이상 급증세를 보여왔고요. 지난해 매출은 7억 4,5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용자 역시 작년 말 기준 67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수치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피트비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피트비트 스마트밴드를 이용하면 이동거리, 심박수, 또 칼로리 소모량 등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IPO를 통해서 피트비트가 뉴욕 증시에서 스마트밴드 업계의 리더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 분위기 좋았던 가운데 오라클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바로 부진한 성적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racle Profit Sales Miss Estim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은 지난 4분기 매출이 5.4% 줄어든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109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는데요. 이 매출뿐 아니라 순익 역시 부진했습니다. 이 기간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익은 78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87센트를 큰 폭으로 밑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서 다른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오라클 역시 강달러의 영향으로 해외 매출이 줄어들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라클 역시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매출이 3%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최근 매출 방식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꾼 것 역시 장기적으로 매출 둔화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최근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 CD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팔던 것을 매달 사용료를 내고 클라우드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브렌트 틸 UBS 전략가는 현재 강달러의 역풍을 맞고 있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형식으로 매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라클의 주가는 4.84% 급락하면서 지난 2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구성 종목 마감 상황과 그리고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은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크게 밀리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18일, 19일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특별한 결실이 없었던 가운데 하락 출발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이 같은 흐름, 긴급 회의 전망에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었고요. 이와 함께 뉴욕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면 런던 푸츠백 지수는 0.4%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흐름이 참 가뿐했는데요. 1.1% 오르면서 11,100선을 회복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배럴당 1% 가까이 오르면서 60달러 선을 재차 회복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금값은 FOMC 회의가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해석이 실리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온스당 2% 넘게 오르면서 1,20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내려놨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3.5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725포인트 선을 기록했고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9% 급락하는 가운데 BDI 발티고님 지수는 추가적으로 50포인트 선 가까이 올랐습니다. 773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FOMC 회의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와 하락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10원 80전 내렸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2.3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토마토 모닝쇼 저희가 1부 순서 쭉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는 좀 덥긴 합니다만 어제보다는 조금 서울 기온 떨어진다고 합니다. 29도 정도 서울 기온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 같다고 하고요. 좀 간간히 좀 소나기가 내리고 주말까지 계속해서 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우산은 좀 챙겨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